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융합기술팀 그레이스입니다. 카카오와의 음성인식 기술과 인베디드 시스템의 접점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과 그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세상, 그리고 그 이상을 연결하고자 하는 카카오의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한 접점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인 스피커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2017년에 카카오 미니를 첫 시작으로 2018년에는 이동성과 확장성을 강화한 미니 C를 출시했습니다. 카카오 미니의 첫 출시 이후 우리는 3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지만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더 사람답게, 한 단계 더 편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출하려다 현관에서 음악을 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신발을 벗지 않고도 음악을 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은 자는 아이가 갑자기 울면 엄마에게 톡을 보내거나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감지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빨래가 끝났다고 알려준다던가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람답고 편해진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기술적 측면에서 다시 해석하면 주변에 전달하려고 하는 소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소리만을 잘 들어서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즉, 원음을 잘 채집하여 빈포밍과 노이즈 서프레션으로 주변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이후 랭귀지 모델, 어쿠스틱 모델,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해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일반적인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음성만을 잘 들을 수 있는 기술과 그 경험치를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의도 파악과 자연어 처리 등에 대한 기술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기술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음성을 잘 듣는 기술과 엣지 컴퓨팅이 결합을 한다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하고 속도가 빠르며 네트워크의 부하를 덜어주는 것을 더 넘어 네트워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동작을 하는 장점이 더해져서 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인베디드 음성 인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음성을 잘 듣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카카오 아이 SDK를 탑재하시면 카카오 AI 엔진의 완성된 성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의 형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것과 더한 또 다른 추가 구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아래 4가지 요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방해 요소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인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개 이상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어레이를 구성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지오미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벽을 등지고 있어서 전면의 180도의 각도만 커버하게 된다면 리니어 어레이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미니 스피커의 경우는 홈 환경에 360도에서 발생하는 사운드를 커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서큘러 어레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이크 어레이를 이용하여 빈포밍을 할 때 어퍼처 사이즈가 클수록 앵귤러 레졸루션이 높아집니다. 다만 마이크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스페이셜 엘리어싱이 생기는 주파수가 늘어나고 때문에 빈포밍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셜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반 파장 길이보다 짧은 간격으로 마이크를 배치하여야 하는데요. 각 전처리 회사에 문의하셔도 좋고 직접 계산을 해도 좋지만 서큘러 어레이의 경우에는 60대 중반에서 70mm 이하의 지름을 사용하는 것을 베스트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많이 추가할수록 좋을까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는 무지향성에 정해진 SNR로 인해 한계가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 개수를 사용한 마이크 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더 정교한 신호 추출이 가능합니다. SNR도 조금씩 좋아지지만 마이크 빈 패턴이 점점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지게 되어 주변 노이즈의 제거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2마이크, 4마이크, 6마이크로 갈수록 빈 패턴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마이크 수가 많을수록 좋아지긴 하지만 마이크가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할 특성 편차가 증가하고 기구 실링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율이 감소한다던가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특히 스피커에 의한 영향이 큰데요. THD, 즉 원음 이외의 소리가 많이 나올수록 에코 제거 성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70dB 크기의 음악이 미니에서 나오고 있으면 THD가 1%인 스피커를 사용한 경우 원음 이외의 소리가 30dB가 나오고 THD가 10%인 스피커를 사용한 경우 원음 이외의 소리가 50dB가 발생합니다. 55dB 음성 신호를 가정을 했을 때 결국 THD가 10%인 스피커를 사용하게 되면 SNR 마진이 5dB밖에 되지 않아 인식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THD 이외에도 아주 잘 들어야만 들리는 세라믹 부품의 진동이나 반도체 부품의 작은 노이즈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소리들의 레벨이 크게는 40dB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50dB 정도 되는 작은 발화의 경우 인식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노이즈만 기가 막히게 제거하는 전처리, 즉 빔포밍과 노이즈 서프레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목적으로 하는 주요 환경에 맞는 선택에 따라 좀 더 튜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상반되게 처리한 두 가지 노이즈 서프레션 사례 그림이 있는데요. 같은 원음에도 다른 발화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큰 노이즈 서프레션을 적용하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거의 노이즈 서프레션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큰 노이즈 서프레션은 노이즈가 큰 환경에서는 다소 성능이 뛰어나겠지만 조용한 환경에서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오른쪽에 거의 노이즈 서프레션을 하지 않은 경우는 조용한 경우에는 유리한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저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빔포밍은 어떨까요? 빔포밍을 강하게 할 경우 노이즈도 제거하면서 원음도 최대한 뽑아낼 수 있겠지만 노이즈를 원음으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원음을 노이즈로 착각한 상태일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리가 울리는 회의실이나 공조기나 에어컨이 천장에 있는 반사가 많은 환경일 경우 빔포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결국 노이즈 서프레션과 빔포밍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게인을 너무 작게 설정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설정해서 새추레이션이 나는 경우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AGC를 통해 적당한 게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를 통해 튜닝을 잘하고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개선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의 정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테스트 환경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수많은 발화의 순간들을 몇 가지의 실험 조건화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룸을 기본 모델로 유의미한 몇 가지의 노이즈와 유의미한 조건을 정의를 하였고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테스트 환경을 검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차 테스트와 비슷해서 실험실이 모든 환경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필드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테스트 환경은 밀폐된 스튜디오와
좋은 모니터 스피커, 믹싱 시스템 등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개발 환경이 어디 늘 좋지는 않죠. 우리는 다른 개발자들도 카카오 아이와 연결되었을 때 적은 비용으로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손쉬운 테스트 스위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거쳐서 나온 새로운 미니 스피커에 에코가 얼마나 제거되었는지 들어보실까요? 미니 스피커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재생하고 있고 헤이 카카오 이름이 뭐야? 라고 말하겠습니다. 입력을 먼저 들어보실게요. 이름이 뭐야? 그리고 미니가 에코를 제거한 출력입니다. 앞서서 나온 미니의 음악 소리와 딩 소리가 거의 제거된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헤이 카카오 이름이 뭐야? 그럼 이제 외부 노이즈를 얼마나 잘 제거했는지도 들어보실까요? 자동차 노이즈가 심한 조건에서 헤이 카카오 이름이 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먼저 들어보실게요.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출력입니다. 헤이 카카오 이름이 뭐야? 외부 노이즈가 인가되었을 때의 미니의 인식률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기기는 노이즈 크기가 커질수록 인식률이 떨어지지만 미니 스피커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거쳐서 새로 나온 미니 스피커는 바로 미니 헥사입니다. 헥사가 고도화된 음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한편 또 우리는 정적인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스마트폰에 중요한 카톡이 온 것 같을 때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은 운전할 때 말로 카톡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 내가 듣던 음악을 카오디오나 내가 좋아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빠르게 전환하고 싶다는 생각, 아이가 동화를 듣는 도중에도 다른 곳에서 엄마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많은 공간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아주 가볍고 작아서 한 손에 쏙 들어오지만 늘 나의 헤이 카카오 앱과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 가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충전을 자주 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최소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화 기능을 지원하여 편의성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만족시키는 기술적 요소로는 블루투스 LE와 클래식의 듀얼 밴드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는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냥 사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블루투스를 통해 오디오를 전송하는 것은 이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LE로도 음성을 양쪽에서 주고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한 종류의 기기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이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토를 해보니 스마트폰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OS나 버전별로 동작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블루투스 기기와 기술들로는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술적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음성인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조건은 16kHz 샘플링 레이트의 16비트 데이터인데요. 계산해보면 256kbps의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BT 4.0부터는 최소 1Mbps가 지원이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로 데이터를 그대로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 송수신 대역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니 스마트폰과 인베디드 CPU 자원이 BT를 위해 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서 1Mbps는커녕 훨씬 못 미치는 대역폭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256kbps의 원소스를
압축해주거나 풀어주는 코덱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너무 전송에 특화된 코덱은 인식 성능을 해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기기 플랫폼과 인식 성능에 적합한 코덱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코덱을 적절한 것으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밴드위드스 확보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패킷 익스텐션과 커넥션 인터벌을 통해 추가적인 대역폭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두 가지 옵션 역시 스마트폰 제조 모델과 OS마다 지원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변동 항목을 모두 체크하였고, 우리 서비스가 가능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lways Connected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요. 컴팩트한 디자인을 위해 적용된 작은 용량의 배터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용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램이 모두 살아있는 슬림 모드 이외에도 최소한의 영역만 살린 상태에서조차 기본적으로 항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고, 사용을 원할 때는 빠른 응답이 가능하도록 연결 간격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스마트폰의 상태에도 Always Connected를 대응하면서 빠르게 오디오 출력 전환을 가능하도록 개발했습니다. iOS의 경우 전환 스테이트에 따라서 커넥션 정보 유지가 특히 까다로웠지만 연결 정보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Always Connected를 구현하면서도 낮은 CPU 점유율을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음악 재생 중에도 6%의 낮은 CPU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거쳐서 나온 새로운 미니 음성 인식 기기는 바로 미니 링크입니다. 미니 링크의 소개 영상을 같이 감상하실까요? 같이 한잔할까? 영어로 번역해줘. 643 버스 언제 와? 오후 날씨 알려줘. 어제 야구 누가 이겼어? 내일 7시 8명 예약 메모해줘. 끝나고 치킨콜 카톡 해줘. 신나는 음악 틀어줘.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려? 친구가 밥 먹었어요. 칭찬해주세요. 여보, 생일에 뭐 해줄까? 뭐 왔다. 성수에게 한 개의 카톡이 왔어요. 게임기 도착. 완전 최신판 샀구만. 우와. 나 먼저 해봐도 되냐? 야, 너! 내 생활의 연결, 미니링크로 이어진다. 언제, 어디서나. 일상을 잇다. 미니링크. 이제 네 거야. 카톡 해줘. 앞으로 저희는 링크나 헥사처럼 소리를 내는 기기뿐 아니라 가전이나 다른 형태의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인테그레이트 되어서 카카오 아이의 서비스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확장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